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노브네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린 푸모크마이어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알레지아지기와 작달하세요. 이 스타트업은 평범한 식사가 의료 응급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빠르게 식별합니다. 여기는 실리콘밸리 밖에 또 다른 실리콘밸리가 될 예정이었지만 대신에 한 이스라엘 여건이 기술 분야의 꿈을 국제적인 논란으로 바꿔놓았고 그 공동체는 떠나야만 했어요. 우리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기업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중국 최초의 AI 격투리그에서 인간형 로봇들이 주먹을 날리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2천만 명 이 음식 알레르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장보기조차 생사가 걸린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앱이 매번 장을 볼 때 불확실성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알론 메이슨 씨를 모셨습니다. snackpro.ai 창립자이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피치를 할 수 있는 60초가 주어집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당신의 스타트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린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스낵프로는 딸 멜리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특히 저희가 세계 곳곳을 자주 여행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산 뭔가를 그녀에게 주고 싶을 때 우리가 구매하고 싶은 특정 음식에 그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알레르겐이 들어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종종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낵프로를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앱으로 원하는 제품이나 음식, 조리된 음식, 포장된 음식의 사진을 찍기만 하면 몇 초 안에 사용자 프로필에 설정한 알레르겐이 들어있는지 알려줍니다. 전 세계 2억 2천만 명 이 식품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 인구의 10%도 해당합니다. 약 3,300만 명입니다. 이 앱은 생명 구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특정 식단 선호도도 지원하나요? 네, 이 앱은 음식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추적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음식의 다른 특성도 같은 AI 기반 기술을 사용해서 식별합니다. 그래서 코샤 음식이나 고당분 음식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도 추적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적하고 싶을 수 있는 다른 영양소 프로필도 포함해서 글루텐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프로필을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이 다른 종류의 식품군도 추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앱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개인용 AI 영양 어시스턴트처럼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저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식사할 때마다 칼로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 원하는 칼로리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신 중 위험도 프로필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이나 살균되지 않은 제품, 그리고 몇 가지 고위험 식품을 피하고 싶을 때 앱 내의 임신 기능을 통해서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해서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매 식사마다 겪는 PTSD를 줄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앱이고 따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테크프로 AI 창립자 알론 메이슨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I가 글, 코드, 이미지까지 만들 수 있는데 예술 작품도 만들 수 있을까요? 테라비브에서 열린 새로운 전시회는 이 질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약 30명의 예술가들,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의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랑스 채널의 이24 뉴스 특파원 데보라 베나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도기 들기의 몰입형 전시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네, 미래입니다. 뉴욕 가자. 예술의 미래가 기술을 통해 쓰여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테라비브의 중심에는 하얀 벽이 없고 끝없이 역동적인 스크린만 있어요. 예술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몰입감 넘치는 분위기예요. 그곳에서 예술은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요.
저희에게 선택에 관한 전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디지털 세계에서는 우리가 남기는 흔적과 함께 많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아트와 작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마법처럼 보이게,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디지털 세계에서 흔적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트릭스에 비처럼 보이는 걸 만들었어요. 이징 코드가 비처럼 내렸어요. 간단한 카메라로도 여러분을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깊이 센서가 있는 카메라로 픽셀 아트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실제로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가만히 서서 자신의 비친 모습을 보면 다른 세계들이 드러나요. 뭔가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느끼고 즐길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을 멈추면 볼 수 있어요. 메시지가 스스로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움직임과 선택이 어떻게 무언가를 드러내고 흔적을 남기는지 탐험할 수 있어요. 와, 사실 이게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전시는 또한 몇 가지 오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기술에서든 인생에서든 사물은 두 번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할 수 있어요. 저는 물건을 재활용해요. 저는 물건을 찾아요. 저건 한때 주방이었어요. 알겠죠? 저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을 찾아요. 저는 3D 부품을 출력하고 게임을 조립해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영상, 유튜브에서 영감을 받아요. 아이디어를 찾으면 그냥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표는 알고 있어요. 가끔 프로젝트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지만 결국 게임이 나오고 사람들이 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한 물건을 삽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으로 코딩해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예요. 저는 그냥 게임을 만듭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아비다르라는 디자인 전공 학생은 졸업작품에서 음악, 기술, 그리고 종교를 결합하기로 했어요. 저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 나중에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유대교를 공부하면서 저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호인 칸틸레이션 부호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 기호들은 본문을 어떤 리듬, 멜로디, 그리고 문법 구조로 읽어야 하는지 알려줘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는 모든 칸틸레이션 부호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드럼으로 연주되는 멜로디로 바꿨어요. 저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칸딘스키의 방식을 참고했어요. 그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형태와 색상의 경험으로 번역하곤 했죠. 우리는 전쟁 중에 첫 번째 Yes, Future of Base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알다시피 마치 한 줄기 빛 같았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과 함께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미래는 무엇인지, 지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금이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토론과 예술의 주요 주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능성의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고의 선택이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바로 그것이 다르의 목표예요. 저는 종교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 나라에는 많은 분열이 있어요. 이건 오래된 분열이에요. 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단순히 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제가 드럼을 더 많이 치기 때문에요. 저도 우리는 제가 원격으로 그럴 줄 일할 수 있게 알았어요. 되었어요. 모든 다양한 측면을 하나로 모으는 제 인생을 음악, 종교, 형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션 디자인, 그리고 그것들을 결합해요. 그것들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결합해 작동시켜요. AI와 기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서 미래를 확고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들을 앞세우는 방법이에요.
이 전시는 최소한 앞으로 2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텔아비브에서 계속될 예정이에요. 그러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전 세계적으로 정신 건강에 드는 비용은 2030년까지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 4년 뒤엔 이 숫자가 2배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위기에 대처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웰니스 분야 선두 전문가 아브라함 게러메이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맞아요. 이름이 길죠. 신경심리학자이자 연구원이신데요. 임상의 교수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커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PTSD인 사회적 PTSD를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을 VUCA라고 부릅니다. 그 약자는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상황의 변동성, 프락시스, 복잡성, 모호성, 그리고 초연결성, 초소통.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사람들이 잠들 때보다 더 피곤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요소들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PTSD의 한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PTSD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안이 더 크면 더 심하게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겹쳐집니다. 이것이 왜 군인들이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이나 다름없는 환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PTSD를 치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치료법이 있죠. 예를 들어 오늘 스튜디오에 가져오신 것들처럼요. 우리에겐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구도 한 가지 기술이나 한 가지 프로토콜만으로 PTSD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야 하고 인지적 개입을 통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술적 개입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 지도를 만들 겁니다. 뇌의 어떤 부위가 적절한 양의 전기를 받고 있는지 혹은 받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도구를 머리 앞쪽과 뒤쪽에 놓으면 전두엽과 후두부의 광생물 조절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소리입니다. 이 장치는 좌우 귀에 다른 소리를 내 바이노럴 사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뇌가 생각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조절하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PTSD 치료에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에 붙이는 건데 스트레스와 소화기계 사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입니다. 이것은 신경계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미주신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면 즉시 더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 전역에 웰니스 클리닉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이 프로젝트는 에이징 웰이라고 불리는데 노화의 문제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임신 중에 불안을 느낀다면 불안이 분비될 것이고 불안 관련 화학물질이 그리고 그것이 태아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생 전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필요는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뇌 지도화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뇌의 지도를 만들 때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매우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방 촬영술을 통해 암을 발견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을 매우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질환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일찍 이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우리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치료해왔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마니아와 이스라엘 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는 대학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그리고
그리고 진료소에서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합의, 그 협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 심지어 동유럽에서도 참여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스라엘이 정신건강 외교에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과 국제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네, 이 웰니스 외교가 중동에도 확산되어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웰니스 전문가 아브람 기에라르 마이어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사이버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이제 AI 기반 피싱 사기가 더욱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도구가 몇 번의 클릭으로 대응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보도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피싱 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무려 2,500%나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 150억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민들이 정교한 사기의 표적이 되는 곳에서 그 위협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주요 국가는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미국입니다. 두 번째는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이 1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러시아, 중국, 중동에서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 대중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주요 공격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평균적으로 일반 민간인은 매주 3번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거의 70%가 사람들은 그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때로는 전화까지 받습니다. 그것은 고객들 자신이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많은 돈을 잃기도 합니다. 1세켈에서 시작해서 10,000세켈이 넘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신용카드사 중 하나인 맥스가 사이버 보안 기업 사이보로와 협력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나 클릭으로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을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방금 이스라엘 우체국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포를 주문했는데 여기에는 소포를 찾으려면 약 5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는 링크 클릭 대신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플랫폼에 복사해 붙이면 됩니다. 사이보르의 AI는 몇 초 만에 이를 분석해서 피싱 사기의 일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 전에 사기성 메시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군가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가 더 빨리 신고될수록 지불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아 맥스 웹사이트에 그 내용을 입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악성이라고 해봅시다. 그 순간 이 정보는 이스라엘 사이버 연구소로 전달됩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캠페인을 막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맥스 사이트는 현재 캠페인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고객들에게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들은 그들 쪽에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삼각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용하기 쉽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AI를 이용해 피싱 사기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이 필수적인 1차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맥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모두 스캔해보세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실리콘밸리 밖에 실리콘밸리로 여겨졌던 곳에서 기술 기업가이자 전 코인베이스 CTO인 발라지 스리니바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의 야심찬 유목교육 커뮤니티를 위한 완벽한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계 미국인 기업가 테빌 라흐마니가 이 커뮤니티에 합류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테빌은 이스라엘 시민권 때문에 나라를 떠나야 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결국 네트워크 스쿨은 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은 이스라엘계 미국인 유튜버 테빌 라흐마니, 즉 노마드 테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네트워크 스쿨로 갔어요.
저와 어머니 모두 이스라엘계 미국인이고 저는 이스라엘 출생, 어머니는 이스라엘로 이주하셨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스쿨에 비행기로 갔어요. 저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제가 그 커뮤니티에 합류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많이 만듭니다. 제 영상 중 하나는 브루클린의 하시딕 커뮤니티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자 그때 저는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났어요. 하지만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이나 2주일쯤 지나서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물론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또 하시딕 공동체에서 하시딕 복장을 입고 찍은 게시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가 어려웠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제 영상에서 캡처한 스크린샷을 올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네트워크 스쿨 업 스쿨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올린 거예요. 네트워크 스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저에게 남긴 정말 아름다운 댓글들, 즉 저보고 나가라고 하거나 시오니스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등 아주 멋져 아름다운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 말레이시아 당국이 네트워크 스쿨에 가서 사람들의 여권을 확인하게 되었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반발이 있은 후에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받게 된 셈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곳엔 없었지만 다른 여권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말레이시아 입국에는 다른 여권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네트워크 스쿨의 소유주인 발라지 씨가 본질적으로 찾아가서 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양해 각서, 즉 어떤 합의를 요청하게 된 것이죠.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발라지 씨는 네트워크 스쿨을 확장하기 위해 1억 2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싶었는데 그걸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새로운 지점을 열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옮길지 아니면 추가로 하나 더 열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많이 돌고 있지만, 네. 그리고 발라지 씨가 직접 반응했나요? 아니면 네트워크 스쿨 쪽에서 반응했나요? 그래서 저는 직접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트위터에 가보면 그가 반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30분짜리 긴 반응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본인과 그곳 사람들을 사실상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이스라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는 이스라엘 투자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제가 그곳에서 영상을 만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새 네트워크 스쿨을 위해 다시 한번 카자흐스탄에 가서 시도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요. 지켜봐야죠. 말레이시아엔 다시 안 갈 거예요. 거기선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트워크 스쿨은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혼란이 생겨 슬펐어요. 제 영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좋은 면을 보여주려 했어요. 정치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생겨서 슬프지만 어쩌면 카자흐스탄에 갈 수도 있겠네요. 누가 알겠어요. 시불 라흐마니, 일명 노 메테브. 당신은 유튜버이자 이스라엘계 미국인 기업가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픈 AI가 이스라엘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챗GPT를 만든 회사가 이스라엘의 첫 현지 지사를 열고 있습니다. 기업용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야는 헬스케어입니다. 오픈AI는 미국 외 지역에서 첫 번째 병원 파트너로 이스라엘의 쉬바 메디컬 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의사들에게 의학의 미래를 변화시킬 최신 AI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챗GPT는 이제 미국 사용자들을 위해 챗GPT 내에서 헬스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 관련 질문으로 챗GPT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해드립니다. MMA는 잊으세요.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인간형 로봇 격투 리그를 출범시켰습니다. 선전에서 32개 팀, 이 동일한 AI 기반 로봇을 사용해 팔각형 경기장에서 150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로봇 킥복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펀치와 모든 넘어짐이 AI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집안일을 돕고 심지어 인간과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의 한 걸음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 로봇들 중 하나가 당신 빨래를 해주다가 당신을 때리는 일만은 없길 바라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자 림 푸아마여입니다. 다음 주에도 혁신의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라비브에서 전해드리며 어디에 계시든 좋은 하루 보내세요.